네, 반갑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잘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의 또 다른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이 전기전자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4% 상승이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얘네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끌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점권의 종목군들이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차 반등 이후에 살짝 쉬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또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서로 간의 키 맞추기예요. 계속 이놈이 올라가고 나면 다른 놈들은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기관들의 순매수가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었던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수세 진행하고 있고요. 걔네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외국인은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기관이 일단은 매수를 계속 유지해준다라면 바닥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외국인이 다시 이어받아 준다라면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 건데요.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5일선 위쪽 캔들 모양 나쁘지 않죠? 오늘도 갭상승이었고요. 캔들이 크게 변화를 줬다거나 몸통이 크다거나 그러면은 뭔가 결정에 대해서 약간 망설임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모양의 캔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단단하게 유지되는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그대로 상승 추세를 연결시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추세가 바뀔 때쯤 되면은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변수에 따라서 단기 저항이든 아니면은 돌파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상승 흐름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 시작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침 저점 라인 때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2540포인트 정도, 38포인트 정도, 현재 가격대 근처에서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 자리가 이제 횡보로 좀 진행되겠죠? 횡보로 좀 진행되고, 내려오게 된다면 2535, 요 정도까지 될 텐데, 여기까지는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갭을 유지시키겠다라는 느낌으로 간다면 2535포인트가 저점 지지가 될 거고요. 오늘 상승을 더 주도하겠다 생각한다면 254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횡보는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횡보는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모양새죠.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양새가 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갭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아요. 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그거 다 메꿔놓고 지금 올라간 부분이라서 갭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살짝 들어가서 834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쨌든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재료나 어떤 포지션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씩 쉬어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더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관 총계가 1378억,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286억입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 팔아먹는 모습인데, 이거는 위쪽에 대놓은 개인들 물량을 계속 받아먹으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물량을 그냥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부의 차익 실현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금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물량을 덜어내고 축소시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거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고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바닥 잡고 올라가는 패턴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안 쉬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항대 진입할 때까지 2600포인트 진입할 때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조정은 한번 나와야 돼요.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옆으로 눕든 아니면 아래로 들어오든 어떤 일단 조정이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조정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8월달 썸머랠리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월말이잖아요. 쭉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지금 뭐 0.23%씩, 0.5%씩 또는 뭐 살짝 내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2650까지 가는데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된다면 뭐 상황은 잘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상대로 간다면 이제 9월달 만기가 약간 걱정이에요. 9월달은 쿼드러플 위칭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CP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거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FOMC 예상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부담될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편안한 장세에 이어질 수 있겠다. 악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2% 상승입니다. 자, 62,000원대 올라가면 다시 매수 포인트 괜찮은데 오늘 양봉이 크게 뛰어가지고 62,000원 오늘 넘겨버린다 이러면은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상승을 그대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려갔다가 반등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미쳤어요. 네, 4.39%. 이것도 10만원대 넘어가면 다시 매수 포인트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뚫으면 안 되고요. 네, 상황을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양봉 이 몸통이 크게 돌파가 된다라면 하루 기다렸다가 다음날 상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보다는 관망만 하셔도 괜찮은 포인트고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 카카오, 기아 이런 종목들은 약간씩 약세인데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오늘 약세. 네이버 카카오네요.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오늘 약세 국면이 크지 않다는 것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크지 않죠? 네, 그냥 상승이 거의 대부분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종목들은 약간 들쭉날쭉한 모습이고요. HLB가 지금 계속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지지선까지 밀렸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 나갈 것인지 아닌지는 또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저점권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 저점권에서 튀어나간 종목들이 1차 반등 이후에 시원찮았다 그러면 2차까지 한 방에 틀어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두 번째로 넘어가더라도 오늘 휴젤 이쪽은 좀 약세인 것 같아요. 휴젤 그 다음에 SFA도 오늘 조금 내려간 모습이고요. 뭐 그런 모습인데 오늘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차 반등 이후에 옆으로 눕다가 갑자기 뚫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오늘 저점권에서 나타나는 반등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나 살펴보죠. 오늘 상한가가 없네요. ST큐브가 지금 미친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격이 생기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21선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는요. 21선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프로2000, 메가 MD, 프로2000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쭉 눕다가 돌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1차 반등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간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메가 MD, 국전약품 이런 종목군들 이제 잠잠하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휠라홀딩스는 살짝 내리는 모습인데요. 네, 요거는 일단 이따가 팡 튀어나가는데 이렇게 반등 세게 치고 나가면 약간 오버했죠. 지난 주말에 10% 올랐잖아요. 이건 약간 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깎아줘야 되고요. 자, 지금 자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들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남스틸 비롯해서 중소형 철강주들 움직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 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건설주들은 조금 약세예요. GS건설 이 종목은 지금 약한 약세인데 뭐 전에 올라온 부분들 까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네,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일단은 저항대 진입했기 때문에 맨날 올라간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 하락률 쪽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G2파워 물량 터지면 팔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매도 의견으로 바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9,000원 정도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되면은 그냥 보유할랜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요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하락 종목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하락한 종목들은 그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쪽에서도 이제 중소형 쪽에서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반등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마다 또 다른 어떤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거기에 맞는 대응들로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현대모비스가 오늘 약세인데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약세를 보인 이유가 물적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 분할을 통해서 뭐 빼낸다, 핵심 사업 거의 다 빼내고 AS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세가 쿵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 지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요. 조회 공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6시 안에 공시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 상장을 한다 안 한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분할을 한다 안 한다 보다 분할하고 나서 상장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분할하고 나서 상장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매를 얻어맞기 쉽겠죠. 그래서 아마 상장 계획은 없음, 최소 뭐 5년 동안 안 할 것임, 뭐 6년 동안 안 할 것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이런 핵심 기술들에 투자를 하려면 그쪽 기업들이 상장하지 않는 이상은 네 종목이 현대모비스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분 더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조회 공시에서 만약에 분할 없는데요? 그런 생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상관없는 거고요. 그냥 바로 회복할 거예요. 상관없고, 만약 분할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21만원에서 조금 더 밀리면 20만 5천원까지도 주가 변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지선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지금 떨어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큰 하락은 예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10분 자료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팔아먹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NC스포츠, 영창케미칼, 세아제강 등등 팔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연기금이 샀을 가능성이 있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네, 연기금이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입장으로 나섰다라면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금융투자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오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사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다시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고요. 카카오나 NC소프트가 오늘 양쪽에서 다 매도가 나와서 악재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HMM도 오늘은 별로 안 좋죠. 이제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건드릴 만한 위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고 LG전자는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 반등 이후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튀어주는 거 이런 패턴들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상승 반등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잠잠한 상황인데 이 은행주들은 갑자기 튈만한 재료가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유지를 일단 합시키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들 봐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유지만 잘 하셔도 네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씩의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종목들이 약간씩의 변수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되는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재료에 따라서 더 많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내리거나 또는 단기간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관점은 우상향 관점으로 보시고요. 매도보다는 홀딩. 네.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조금씩 따라가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도 괜찮고 홀딩도 괜찮은 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계좌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또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느긋하게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후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14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천천히 또 14시까지 오시면 저하고 같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